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후 두 번째 소식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얼마나 신나는 소식이 있는지 정말 엄청난 쾌거 기록들과 더불어서 깜짝 놀랄 진출까지 항상 정리 분석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한번 그 가슴 뛰는 소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님의 이 기사, 오늘도 기록 기사들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언뜻 봐도 어마어마하죠?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면 OST 킹 임영웅 우리들의 블루스 음원 영상이 7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영웅님의 OST 음원 영상 돌파 소식 제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정말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국내의 경우에는 많은 드라마 제작진, 요즘에는 드라마가 뭘로 제작되죠? 맞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OTT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와 같이 자체적인 컨텐츠 드라마를 제작하여 굉장히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드라마들이 공중파, 지상파와 또 다른 건 굉장히 유연한 연출과 컨셉,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청률이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TV 방송으로 드라마 시청한다는 분들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OTT 서비스를 통해 시청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 시장이 지금 공중파에서는 이미 끝났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재탕해서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OTT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활성화하고 이 K 컨텐츠라 불리우는 K 드라마가 해외로 쫙쫙 뻗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OST계의 시장성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유망할 겁니다. 지금 OST 오징어 게임,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요새 유명한 K-드라마의 OST 곡들은요, 정말 유명 가수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영님의 최근 신사와 아가씨의 사랑은 내 도망가, 그 노래가 정말 최고의 인기를 아직까지도 누리고 있는데, 그 드라마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넷플릭스에서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를 만드는 드라마 제작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이 OST도 드라마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나 골라서 아무 노래나 시킬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OST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우리 히어로 영웅님이야말로 OST 1순위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비록 정규 앨범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제작 기획 단계나 이미 제작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들의 경우 OST 가수를 굉장히 여러 후보를 올릴 텐데 제가 한때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OST 퀸, 드라마 노래 퀸이라고 불렸던 백지영 씨도 정말 많은 OST 곡을 불렀고 거기에 따른 막대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우리 영웅님도 벌써 단 2곡의 OST 곡만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늘 드망가와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제작될 드라마 OST들 영웅님이 따놓은 당상 아닐까요? 그런 기록들 하나하나가 이런 영상 조회수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관계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음원으로도 이어지죠. 임영웅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인기 유튜브 뮤직비디오 3위. 영웅님의 유튜브 파워는요, 자타공인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보면은 10일의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에 따르면 2일부터 8일간 유튜브 코리아 인기 뮤직비디오 집계 기간 동안 영웅님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가 8일 동안 6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게 도대체 몇만 뷰씩 올라간 겁니까? 정말 굉장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죠? 하루에 못해도 거의 7, 8만 뷰씩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았나. 2일부터 8일이니까는 거의 6일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뷰씩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의 제왕으로 불릴 수밖에 없죠. 임영웅 유튜브 제왕으로 떠올랐다. 인기 아티스트 전체 탑4라고 또 이렇게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4일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에 따르면 역시나 9월 2일에서 8일 동안 유튜브 코리아 인기 아티스트 4위를 기록했습니다. 방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 한 곡으로도 유튜브 코리아 인기 뮤직비디오 집계 기간 6일 동안 3위를 기록했는데 전체 유튜브 코리아 인기 아티스트 중에서는 4위를 기록한 거죠. 더 놀라운 거는요. 차트에 136회나 올라섰고 조회수는 738만 회입니다. 와, 6일 동안 738만 회란 얘기죠.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하루에 10만 뷰씩 6일 동안 60만 뷰라면 유튜브 코리아 인기 아티스트 중에서는 6일 동안 738만 회니까 이게 하루에 60만 뷰도 훨씬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6으로 나눠보면은 거의 하루에 100만 뷰 이상씩 조회수가 꽁충꽁충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유튜브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 당연히 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련 제작진들, PD들, 방송가의 사람들이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웅님 하면 지금 흥행 보증 수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니 소씨 그 정도 얘기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팬이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실 분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 올라왔던 기사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임영웅, 송가인, 김호중까지 TV 단독쇼 다음 주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보면 최근 몇 년간 방송사들이 명절 때마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트로트 가수들을 내세우고 있고 나아가 OTT로 시청자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 가운데 위기를 느낀 방송사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로 이 TV 단독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번 이 단독쇼 지금 김호중 씨가 이번 추석 특집 때 했는데 5.6%의 시청률, 제가 결코 낮은 시청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 단독쇼들의 시청률을 보면요. 심수봉 씨의 경우는 11.8%. 하지만 영웅님의 경우는 16.1%였습니다. 그리고 송가인 씨의 경우 설날 특집으로 역시나 조선팝 어게인에서 했던 단독쇼가 6.7%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영웅님의 16.1%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중요한 건요. 영웅님이 이때 모바일로 집계된 시청률은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청률까지 합산했을 때는 20%도 훨씬 넘는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오피셜 공식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언급드리진 않은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영웅님이 나훈아님 다음으로 엄청난 시청률을 보여줬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죠. 심지어 대선배님이 심수봉님보다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훈아님의 단독쇼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잊고 있던 단독쇼의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불을 땡긴 건 저는 영웅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훈아님과 영웅님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또 이 세월의 흐름과 트렌드를 보면 나훈아님과 영웅님과 수십 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이라는 정말 젊은 가수도 이렇게 단독쇼를 해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시청률이 정말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방송가에 제대로 각인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자는 한 가수가 단독 공연을 해내려면 대단한 재능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보인 가수들을 제외하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덤을 보유하며 대중성을 확보한 트로트 가수가 또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훈아님과 영웅님 그리고 나머지 트로트 가수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또다시 단독쇼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만큼 영웅님과 같은 이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것도 시청률을 폭발시킬 수 있는 가수가 과연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방송사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OTT 서비스들에 의하여 굉장히 시청률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웅님이 지금 정규 앨범을 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KBS 단독쇼 또는 공중파들의 단독쇼를 진행하는 방송사들이 이 시청률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야, 저거 티빙 OTT에서도 저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는데, 만약에 히어로 단독쇼를 해서 정규 앨범 단독쇼를 만약에 개최를 한다라고,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면,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 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웅님의 영향력은요, 어디까지 번져나가고 있느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CJ ENM, 영웅님과 함께 콘서트를 주최해 나가는 대기업이죠. 미국 6개 도시에서 K-콘을 성료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 특정 가수를 앞에 세웠지만 그냥 K-콘 전체가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K-콘이요, 미국, 일본을 넘어 이제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 와, 이제는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 합니다. 이 중동 하면은 석유 국가, 석유 부자들, 석유 재벌들의 나라 아닙니까?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까지 K-콘이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K-콘이요, 717만 명의 전 세계 K-팝들을 집결시켰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의 절반이 30대 이하인 젊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K-팝의 열기가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요, 문화 관광 산업으로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면서 특히나 한국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K-컨텐츠, K-팝을 엄청난 투자 가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권의 대륙까지도 K-컬처, 한국의 문화를 번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J ENM은 사우디아라비아를 K-콘의 신규 진출 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야, 근데 지금 영웅님과 함께하는 CJ ENM이 히어로의 파워를 여실히 느끼고 있고, 영웅님과 해나갈 OTT를 통한 다양한 컨텐츠 기획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K-콘 2023년, 2024년, 자, 요때 영웅님 함께 할 가능성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는 트롯 가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장르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CJ ENM이 전면으로 앞세울 슈퍼스타가 누구겠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히어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CJ ENM이 이런 K-콘을 통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티빙 OTT를 통한 컨텐츠 세계 진출, 다양한 고속도로를 쫙 닦아놨는데, 우리 영웅님이 정규 앨범 활동이 딱 종료되는 시점에 과연 저는 쉴 틈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이런 세계 진출, 2023년을 또 빠르게 준비하면서 잘하면 공중파의 단독쇼, 설날 단독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나아가선 저런 K-콘이 열리는 CJ ENM과 OTT를 통해서, 그리고 K-콘 콘서트를 통해서 영웅님이 뻗어나갈 이 세계 진출이 너무 지금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소식도 연달아 올라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열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